자, 1차 배열을 어느 정도 봤고요. 이번에는 2차 배열을 볼 차례예요. 1차 배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칸만 존재하는 형태였죠. 이거를 뭐 옆으로 그리건 밑으로 그리건 상관없어요. 한 방향으로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행의 개념을 추가한 형태예요. 1차 배열의 각 원소가 또 다른 배열로 구성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이건 일단 코드 보면 될 거고. 자, 2차 배열을 만들 때는 선언할 때 괄호가 2개 들어갑니다. 자바스크립트랑 또 다른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할당할 때는 new data type 그리고 행열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2행 3열이라고 만들어지는 거죠. 얘네들은 이렇게 그려도 돼요. 왜냐면 대놓고 2행 3열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자, 선언과 할당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고요. 원소에 접근할 때는 2행 3열인 경우 행의 인덱스는 0부터 1까지, 열의 인덱스는 0부터 2까지 존재하죠. 그래서 행과 열의 순서로 인덱스를 각각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행, 열의 순서로 인덱스를 명시. 이렇게 아는 개념이죠. 자, 배열을 이제 제대로 그리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죠. 각각의 행 안에 새로운 배열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언과 할당, 값 대입을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는 거. 하나의 배열 안에 새로운 배열이 각각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new int는 생략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2차 배열을 한꺼번에 만들 때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원래 2차 배열은 1차 배열 안에 각각 개별적인 1차 배열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 독립적인 배열을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데 이 배열의 원소가 앞에서 만든 이 각각의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형태로 대괄호가 이제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RR1이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문제되진 않거든요.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2array라고 하는 배열이 2칸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 ARR1은 5칸짜리가 되는 거죠. ARR2는 3칸짜리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형태의 배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열을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 잘라서 그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자, 지금 설명한 이런 형태를 가변 배열이라고 해요. 자, 2차 배열로 포함되는 배열이 각각 크기가 다른 형태입니다. 자, 이따가 예제에서 나올 텐데 항상 배열의 모든 행이 동일한 열로 구성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변 배열이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95% 이상이 모든 행렬 크기가 똑같은 경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열의 칸수를 얻을 때는 각각의 행마다 칸수를 따로 얻어내야 돼요. 여기는 4칸이고 여기는 2칸이잖아요. 2차 배열을 가지고 배열의 랭스를 얻으면 요 바깥의 괄호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내요. 이게죠? 이게 행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열의 크기는 파란색 안에서 0번째, 1번째니까 my ARR 0번째의 랭스, 1번째의 랭스 이렇게 각각 얻어내야 돼요. 자, 2차 배열의 모든 원소 스캔할 땐 중첩 반복문 써야 되고요. 부모 반복문은 행에 대해서 관여하고 자식 반복문은 열에 대해서 관여한다. 이렇게 아는 내용이죠. 자, 2차 배열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차 배열을 할당하는데 행의 수만 할당을 했어요. 이렇게
두 줄이 생긴 건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배열밖에 없는 거죠. 헬로와 월드라는 각각의 독립적인 1차 배열을 만들고 0번째에다 헬로를 넣어주고 1번째에다가 월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가 10, 20, 30 여기는 40, 50,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번째에 0번째, 0번째 1, 0,2 1,0, 1,1, 1,2가 되겠죠? 자, 이게 원래 배열의 의미인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만든다고요. 선언하고 할당한 다음에 0번째에다 헬로 때려박고 1번째에다 헬로 때려박는다. 왜냐면 2행 3열짜리니까 3열짜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 출력한 거고요. 이렇게 일괄 생성도 가능하다. 뭐 실행하면은 계속 배열의 원소값만 확인하고 끝날 거예요. 자, A는 원소가 3개고요. B는 원소가 2개예요. 그래서 새로운 2차 배열을 만드는데 A와 B를 넣어요. 그럼 0번째, 1번째가 되는데 0번째 같은 경우는 길이가 3개니까 인덱스가 2까지 있는 거고 1번째 같은 경우는 길이가 2니까 인덱스가 1까지만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가변 배열이라고 한다. 자, 가변 배열 일괄 생성할 때 이렇게 단순히 괄호만 다르게 넣으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서로 다르게 열을 가져갈 수 있다. 배열 이름을 가지고 랭스를 하면은 바깥에 있는 대괄호 기준으로 원소가 몇 개인지를 가져온다 그랬죠? 0번째, 1번째예요. 그래서 열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푸의 0번째의 길이 3, 푸의 1번째의 길이 3 이렇게 각각의 행마다 열의 값을 개별적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만 이렇게 가변 배열일 때도 대응이 된다는 거죠. 자, 2차 배열 탐색한 거고요. 자, 2차 배열을 가지고 합계합 한번 내볼게요. 학생 이름은 별도의 1차 배열로 준비를 했고요. 문자열 배열이에요. 성적 배열은 각 학생별로 2차 배열로 준비했습니다. 자, 철수의 점수가 요거, 영희의 점수가 여기, 민혁의 점수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네임스의 i번째랑 그레이드의 i번째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두 개 배열이 같이 나오면은 이 두 배열의 인덱스가 같은 애들은 항상 같은 대상을 가리켜야 돼요. 자, 이렇게 2차 배열을 탐색할 때 행 단위로 합계를 낼 거다라고 하면은 변수의 초기화 위치는 부모 반복문 안에서가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합산하겠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바깥에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합산을 두 개의 변수에다 하고 있는데 이 퍼스널 썸이라고 하는 거는 i가 0일 때 변수가 만들어지고 쭉 진행을 한 다음에 i가 1 증가해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0으로 리셋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스널 썸은 이 바깥의 반복문이 한 번 돌 때마다 매번 0으로 리셋을 하니까 행 단위 합계가 되는 거고 그냥 썸 같은 경우는 처음에 0으로 세팅하고 나서 요 2차 반복문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0으로 리셋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합산이 되는 거라고 했죠.
자,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일 테니까 요거는 요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처음에 드렸던 연습 문제가 요 EX 3번이 문제로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를 다시 PDF를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1차 배열 관련 문제랑 2차 배열 관련 문제로 나눴고요. 문제 자체는 다 이전에 봤었던 문제들이에요. 요거 각자 풀이하셔서 얘는 보내주세요. 전에 한번 해봤던 거니까 이제 요 정도는 금방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오늘은 요 문제들은 제출을 받아보겠습니다.